안녕하세요. 달빛요리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의 품사 중 관계어과 그에 속한 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노래를 잠깐 듣고요. 품사 분류 기준을 떠올려 볼 거예요. 가변어와 불변어에 대해서도 짚어본 후에 오늘의 주인공인 조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앞이 보이질 않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오늘도 방금 들은 유술당나귀의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의 가사로 공부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노랫말에서 단어를 분리해 볼까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앞이 보이지 않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서는요. 여기가 어디쯤일까? 앞이 보이지 않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찾은 단어들을 품사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그리고 그것을 대신하는 말, 그리고 숫자를 나타내는 말인 체언을 찾아보면요. 여기라는 대명사, 어디쯤이라는 대명사, 앞이라는 명사를 찾을 수 있었어요. 활용하는 말인 용언을 찾아보면요. 보이지 않네라는 동사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식어를 찾아보면요. 바로 전혀라는 부사를 찾을 수 있었고요.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해 주니까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찾아낸 품사를 나누는 기준을 기억해 봅시다. 바로 형태, 문장 안에서의 기능, 의미가 그것이었어요. 이때 의미상으로 분류한 9개의 품사 중에서 오늘은 조사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요. 이러한 조사는 기능상으로 분류할 경우 관계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형태에 따른 분류도 공부해 보려고 해요. 바로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것입니다. 우선 각 단어의 뜻을 알아볼까요? 둘 다 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변한다 라는 뜻이에요. 가변어의 가는 가능하다 라는 뜻으로서 가변어는 변화가 가능한 말, 다시 말하면 형태 변화가 가능한 말을 가리킵니다. 한편 불변어는 아니 불자를 써서 변화가 불가능하다. 정확히 말하면 형태 변화가 불가능한 말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라는 문장에서 단어를 찾을 경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가 있겠죠. 이 중 들려는 들리고, 들리네, 들린다, 들리게, 들림처럼요. 어미의 형태가 변화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이라고 하고요. 활용할 수 있는 말을 용언이라고 하죠. 한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같은 단어들은 변화가 불가능한 불변어입니다. 이런 것들에는 체언, 수식언, 독립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중간에 교집합이 있죠? 이 교집합에는 어떤 품사가 들어갈까요? 바로 오늘 알아볼 이것이 들어갑니다. 조사 말입니다. 조사의 조는 돕는다 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알아보면요. 주로 체온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해주는 말이라고 합니다. 노래 속에서는요. 가, 일까, 이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다른 예로는 을, 도, 깨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사의 성격은 자립성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립성이란 홀로 쓰이는 성질로 조사는 홀로 쓰일 수가 없어요. 단어의 정의가 홀로 쓰일 수 있는 말임을 떠올리면 조사는 단어와는 다른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가 단어인 이유는 다른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인데요. 대체로 체온 뒤에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한번 먹어만 봐 라고 했을 때
을 같은 경우는요, 이것이라는 대명사, 즉 체온 뒤에 붙어서 사용되죠. 그런데 가끔 조사는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조사 뒤에 붙기도 합니다. 먹어만 봐에서 먹어라는 것 뒤에 만이라는 조사가 붙는 걸 보면 말입니다. 조사에는 세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바로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사가 그것입니다. 격조사란 일반 격조사와 서술격 조사로 나뉘는데요. 일반 격조사란 앞에 나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갖게 하는 조사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예로는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를 나타내게 하는 주격 조사로 이, 가, 깨서, 에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목적어가 되게 하는 목적격 조사로는 을, 늘이 있습니다. 체언이 보어가 되게 하는 복격 조사로는 이, 가가 있고요. 체언이 관형어가 되게 하는 관형격 조사로는 의가 있습니다. 부사를 만드는 부사격 조사로는 에, 한테 등등이 있고요. 혹격 조사로는 아, 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술격 조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것은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서술어가 되게 하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이다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접속조사에 대해 알아봅시다. 접속조사는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구실을 하는 조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와, 과, 이랑, 하고 같은 조사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는요, 선행하는 말에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조사들인데요. 예를 들면 마저, 부터, 요, 그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앞서 보았던 노랫말에서 조사를 찾아볼까요? 우선 조사의 개념을 다시 떠올려 보면요. 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가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쯤일까? 앞이 보이지 않네. 에서는요, 체언 뒤에 있는 가, 일가, 이가 조사였습니다. 이러한 조사들을 문장 안에서의 기능으로 분류하면 관계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관계란 관련을 맺다라는 뜻으로 문장 성분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은 조사 중에서요, 일가라는 것은 다소 독특합니다. 문장을 서술해주는 서술격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더욱 독특한 것은 이것이 이다, 이네, 이구나, 이잖아, 이러구나 같이 형태가 바뀔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말을 가변어라고 불렀죠. 한편 가, 이 등의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죠. 이처럼 조사는 가변어인 것도 있고 불변어인 것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과제를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쯤일까?에서 가와 일가는 모두 조사입니다. 이 조사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조사 공부를 마무리 지어 보세요. 감사합니다.